네, 벤투호가 일궈낸 기적의 16강에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첫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정말 극적인 역전승, 정말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저는 어제 경기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제 꿈이었나 싶어서 한번 다시 또 찾아볼 정도로 정말 믿기지 않는 승리였습니다. 어제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기록도 또 새롭게 쓰여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11번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2002년을 제외하면 원정에서 이기는 것도 어려웠고 원정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16강에 간 적은 2010년이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 딱 한 번 우리가 16강에 갔던 경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월드컵을 우리가 계속 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2014년, 2018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번번이 세계의 높은 벽에 우리는 가로막혔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오면서 우리 축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절치부심했습니다. 그 결과 4년이라는 지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잘 나타났죠. 알겠습니다. 정말 외신들도요, 정말 극적인 승리다 이러면서 막 주목을 하고 많이 또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던데 위원님께서는 어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제가 뉴스에 출연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는 참 안타깝게도 동시간대에 가나와 우루과이전을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역전승을 하는 그 멋진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보지 못한 소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나 우루과이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도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반드시 이겨야만 됐지만 그리고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결과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골만 더 우루과이가 터뜨렸다면 우리는 16강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10여 분 동안은 가나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면서 경기를 지켜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제가 끝나고 우리 경기를 다시 지켜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경기가 끝났어요. 우리 선수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물론 좋아하는 선수도 있었죠. 근데 많은 선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16강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끝나야 된다. 그걸 알고 있어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둘러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장면. 마지막까지 침착하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선수들이 얼마나 초조했을지 제 마음이 다 동요되더라고요. 어제 우리와 포르투갈전 휘슬 부는 것도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요. 또 가나와 우루과이전에서 휘슬도 유난히 또 길게 오래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시작을 앞두고 발표된 선발 명단에서요. 벤투 감독이 라인업의 일부 변화를 좀 시도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외쳐왔던 이강인 선발이 있었고요. 또 두 경기 내내 출전하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가 후반부에 투입이 됐었는데 이런 승부수가 좀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깜짝 카드가 몇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3차전 선발 명단을 봤을 때는 깜짝 선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표팀의 1, 2차전 경기까지 다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아 정말 우리 대표팀이 힘이 들 대로 든 상태구나. 그리고 선수가 뛰고 싶어도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3차전에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고 또 교체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우리 수비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없어서는 안 될 선수거든요. 하지만 김민재가 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느냐. 권경원 선수가 훌륭하게 김영호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1, 2차전에서는 조커로 맹활약을 했잖아요. 마지막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선발로 나설 때가 되지 않았냐.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파울로 벤투 감독이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조커로 두느냐 아니면은 더 긴 시간을 그라운드에 머물게 하면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갈 것이냐 고민을 했을 텐데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조커의 임무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1, 2차전의 모습을 드러내질 못했던 황희찬 선수가 드디어 등장을 한 거죠. 어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정말 제대로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년 전에 이제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그 노쇼로 상처를 남겼던 호날두. 어제는 뭐 우리 대표팀 16강 진출의 숨은
공신이다, 뭐 1등 공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호날두 선수의 등에 맞고 나온 골이 결정적인 김영건 선수의 골로 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호날두의 플레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호날두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호날두 선수의 경기력이라든가 호날두 선수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물론 우리와의 경기에서 이 선수가 실제로 기회도 많이 얻었고 좋은 장면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뛴 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예전에 호날두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호날두 선수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운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 선수가 뛴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대가 11명이 뛰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수비 가담이라든가 또 역습 나갈 때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그래서 우리와의 경기에 출전을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 발씩 더 뛰었을 때 상대를 활동량으로는 제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호날두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도 왔었죠.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김영우 선수의 동점골 과정에서 수비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공이 왔을 때 수비를 피하는 수비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몸에라도 맞춰서 수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을 피해줌으로 해서 김영건 선수에게 아주 좋은 이제 패스처럼 공이 예. 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득점 상황에서도 호날두 선수가 몇 장면을 놓치면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도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16강을 가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좋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못 만들어도 적은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예. 우리와 포르투갈과의 경기도 호날두와의 관계가 있었는데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도 가나 선수들이 우리가 16강에 못 가더라도 너네는 안 된다. 우루과이는 안 그랬다고 된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자세로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가나와 우루과이가 8강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경기 종료 직전에 후반 추가 시간도 아니고 연장 후반 추가 시간이었어요. 가나의 결정적인 슛을 수아레스 선수가 손으로 쳐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나는 우루과이 하면은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지고 우리가 16강에 못 올라가지만 너네는 갈 수 예. 없다. 차라리 한국을 보낸다. 예. 그런 자세로 뛰어줬기 때문에 그 경기의 교훈도 우리의 경기도 교훈도 적을 만들지 말합니다. 거의 논기의 정신이 생각날 정도로 일단은 뭐 포르투갈도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 어제 평점은 가장 낮은 평점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의 플레이를 또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포르투갈전에는 결장을 했지만 본인이 좀 16강에는 나설 의지가 굉장히 높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결장을 한다면 플랜 B, 플랜 C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보는 게 더 힘들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갔으니까 자기 이제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칭 스태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할 거예요. 선수가 뛰고 싶어도 뛸 수 없는 상태라면은 출전을 안 시키는 게 그 선수의 이제 미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죠. 근데 김민재 선수도 본인이 뛰고자 하는 욕구는 강할 것이고 한 경기를 쉬었으니까 얼마나 회복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출전을 못한다면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권경원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김영건 선수가 이제 포르투갈전에 후반에 또 몸이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김영건 선수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느냐. 만약에 두 선수가 다 못 나오게 되면은 우리의 중앙 수비 듀오가 다 사라지는 셈이잖아요. 네. 조유민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우영 선수가 이제 포르투갈전 후반전에 잠깐 동안 수비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내려가서 할 수도 있겠고 우리로서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너무나 큰 소모전을 치렀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예. 부상자도 늘어나면서 우리가 짜낼 수 있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어쩌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참 이걸 예. 옆에서 응원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팀뿐만 아니라 부상과도 싸우는 정말 투혼을 보여주는 우리 대표팀입니다. 자, 16강전에서 이제 브라질과 격돌을 하게 된 태극전사들의 8강 진출 확률이 23%, 그러니까 16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확률로 예측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포르투갈전을 통해서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11%였는데 그걸 또 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낮은 확률에 지금 뭐 실망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포르투갈전에서의 우리의 승리 확률이 한 통계업체 자료에 따르면은 19%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19%.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봤을 때 생각보다 19%라는 숫자가 낮지 않은데 높은데라는 예. 느낌을 받았어요. 오. 그렇다면 이 경기 역시도 단판 승부입니다. 물론 브라질은 현재 피파 랭킹 1위고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긴 해요. 객관적 전력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고 그리고 이 팀은 토너먼트를 준비하면서 조별리그 예. 3차전에서 주전 선수들을 다 뺐습니다. 그럴 정도로 더블 스쿼드 구축이 가능한 팀이라서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버거운 상대긴 한데요. 전략, 전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브라질전을 맞아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회복을 하느냐에 모든 게 맞춰져 있고요.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선수들의 16강 도전기, 이제부터는 즐거운 도전기입니다. 월드컵을 즐길 수 있는 대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흥미롭게 지켜보시면은 즐거울 거다. 예.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4시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면서 보실까요? 열심히 또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인데 빈틈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6월 평가전에서 뛰었던 핵심 선수들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뭐 네이마르도 뭐 불투명하게 좀 출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토너먼트에 맞춰서 회복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승을 노리고 있는 브라질의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네이마르 선수를 무리해서 투입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알렉산드로라든가 다닐로 같은 측면 수비수들도 이제 부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력, 어느 정도의 라인업으로 우리와 맞서 싸우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든든한 백업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게 브라질이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이마르 선수가 없을 때는 브라질 공격 역시도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약점도 나오긴 나옵니다. 예. 물론 네이마르 선수가 없어도 전방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고, 히샬리송, 하피냐, 안토니, 뛰고 있는 클럽들 봤을 때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여기서 뛰고 있는 쟁쟁한 선수들. 예. 또 히샬리송 선수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동료잖아요.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다. 예. 일단 잘 버티고 포르투갈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실점을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주눅 들지 말고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축구라는 거는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판 승부는 더더욱이나 작은 실수 그리고 작은 변수 하나가 상대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90분 혹은 120분 승부차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기 하기를 기대해 봐야죠. 예, 꺾이지 않고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6월 달에 있었던 평가전과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한번 겪어봤던 팀이잖아요. 6월 달과 비교를 하자면요. 브라질은 이제 그때와 동일하거나 그때보다는 좋은 컨디션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의 평가전과 우리 대표팀은 선수들의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나 있고요.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6월 평가전이 없긴 없었어요. 네. 김민재 선수가 돌아온다면 그래도 수비력은 한층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우리 선수들의 자신감이 이제 어느 정도일지, 예. 체력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그래도 우리도 황희찬 선수 돌아왔잖아요. 공격에서 옵션이 생긴 만큼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만에 하나 뭐 결과가 좋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잘 싸워오고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 후회 없는 경기를 한다면 결과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지금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 우리가 브라질을 만나서 승리를 하고 일본이 코스타리카에서 전에서 승리를 한다면 8강전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수도 있다. 벌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의 답은 16강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강을 예. 우리가 잘 치러야만 되는 거고 네. 그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는 이르다. 예. 우리에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을 생각하자. 저의 대답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너무나 또 많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대도 한번 기분 좋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